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면서 숨이 막히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식은땀이 나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일해왔지만 3년 전 제가 직접 심장마비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 공포와 절망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진료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마치 코끼리가 밟고 있는 것처럼 압박감이 느껴지더니 순식간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즉시 제가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다행히 저는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었고 그 덕분에 후유증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20초 안에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응급처치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작년 겨울 76세의 김모 할아버지가 새벽 4시에 혼자 화장실에서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제가 진료하면서 알려드렸던 이 기침법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2초 간격으로 강하게 기침을 반복하셨습니다. 콜록 콜록 마치 목에 걸린 것을 뱉어내듯이 강하게 기침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침은 단순한 기침이 아닙니다. 강한 기침을 할 때마다 흉곽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장을 압박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심폐소생술을 스스로에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의식을 유지하면서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었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쓰러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 시간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침의 강도와 타이밍입니다. 너무 약하게 기침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자주 하면 과호흡으로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정확히 2초 간격으로 온 힘을 다해 기침을 해야 합니다. 이때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기침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평소에 이 방법을 연습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세면서 강하게 기침하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이 간단한 연습이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가슴 중앙을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74세의 박모 할머니는 작년 여름 무더운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응급처치법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을 되살려 주먹을 쥐고 가슴 중앙, 정확히 양쪽 젖꼭지 사이의 중간 지점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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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문을 두드리듯이 리듬감 있게 두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 전흉부 충격법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 같은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입니다. 박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열사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정맥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의료진은 할머니의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드리는 위치와 강도입니다. 너무 아래쪽을 두드리면 효과가 없고 너무 위쪽을 두드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흉골 중앙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이 중간 지점을 두드려야 합니다. 강도는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강하게 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주먹을 쥐되 너무 꽉 쥐지 말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탄력 있게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시연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를 고칠 때 톡톡 치듯이 리듬감 있게 두드리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응급실에서도 사용되는 공식적인 응급처치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의료진이 하는 것과 일반인이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합곡혈을 누르는 방법입니다. 79세의 이모 할아버지는 지난 가을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산 중턱이라 119를 불러도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한의학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합곡혈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쪽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반대쪽 손 엄지로 강하게 눌렀습니다. 이 합곡혈은 동양의학에서 만병통치혈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특히 심장과 관련된 경락이 지나가는 곳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양손을 번갈아 가며 합곡혈을 강하게 눌렀고 동시에 깊은 호흡을 유지했습니다. 다행히 같이 등산하던 일행이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산을 내려올 수 있었고 병원 검사 결과 협심증 발작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의 침착한 대처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합곡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벌렸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살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 정중앙이 바로 합곡혈입니다. 이곳을 반대쪽 손 엄지로 꾹꾹 누르되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서 누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압력은 약간 아플 정도로 강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10초 정도 누르고 5초 쉬었다가 다시 누르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손을 모두 자극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자극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저는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릴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합곡혈 위치를 정확히 알아두고 자주 눌러서 익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손이 떨리고 정신이 없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방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68세 최모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새벽에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제가 알려드린 응급처치법으로 증상이 나아지자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더 심한 심장마비가 왔고 이번에는 응급처치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후였습니다. 지금도 심부전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만약 처음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71세 정모 할머니는 가슴 통증이 있자마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알려드린 기침법을 시행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 즉시 시술을 받아 막힌 혈관을 뚫었고
지금은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은 있습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 턱이나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등도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를 봐왔습니다. 살아남은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단 몇 초, 몇 분의 대처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심장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방법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응급처치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마비 위험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들어 심장마비 위험을 5배나 높입니다. 과음하지 마세요. 술은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장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심장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기검진을 소홀히 했다가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겪고 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에 아스피린을 꼭 구비해 두세요.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 먹으면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평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약도 처방받아 소지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심장 질환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미 심장이 많이 손상된 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셨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마비를 겪은 후 환자분들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응급처치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2초 간격으로 강하게 기침하세요. 둘째,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흉골 중앙을 주먹으로 리듬감 있게 두드리세요. 셋째, 합곡혈 누르기입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한 곳을 강하게 눌러주세요. 이 3가지를 기억하시되 반드시 119 신고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아져도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 조부모님께는 반드시 알려드리세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가 심장질환입니다. 매년 수만 명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치료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들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환자를 볼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후에도 이렇게 여러분께 건강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응급처치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버스에서 옆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이 방법으로 도움을 준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제게 와서 선생님 덕분에 한 생명을 구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학 지식은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시고 주변에 전파해 주세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중요한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댓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복습하세요.